안녕하십니까. 저는 PRP 학원장 그리고 현재 퍼시픽 아메리칸 스쿨 이사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이 동영상은 뭐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전 세계 해외에 계신 부모님들, 한국 대학을 특히 준비하는 부모님들이 한국 대학을 지원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들었던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저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그 상황이 발생해서 실제로는 특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느 친구는 사실은 한국에 들어오는 것조차 서류를 보내는 것조차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올해 입시를 치렀습니다. 물론 그 여파가 수십 가지 영향을 줘서 현재 아이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또한 작년 같으면 다 대학에서 면접을 하는 상황에선 직접 교수님을 만나고 질문을 받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상당 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올해 일어났던 어떤 상황들을 또 내용들 또 올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큰 것 같지 않지만 실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있었던 입시의 특징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2022학년도죠. 그런 입시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그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오늘 이제 내용은 주로 특례를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한 해외고에서 그냥 해외고 전형으로 준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올해 입시를 치른 그런 따끈따끈한 정보가 되겠죠.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잘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제가 설명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입시 구조인데, 자, 우리가 이제 입시 구조가 우리나라 한국대학을 이제 준비하면 저희가 이제 외국인 전형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례, 여기서 말하는 12년 특례와 3년 특례, 그 다음에 수시 정시인데 해외고 전형, 해외고 졸업자나 특례 전형 친구들은 뭐 정시라는 시험을 볼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논술이라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특기자 이런 전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치가 좀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60 혹은 50으로 바뀌고 요게 이제 50으로 바뀌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학생부 종합이나 특기자로 해외고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나중에 수시를 가는 경우는 입시를 치렀죠. 이 논술이나 혹은 내신 전형은 우리 해당 사항이 없는데, 앞으로는 또 하나는 바뀔 건, 올해까지는 이제 특기자 전형이 존재했지만 2022학년, 그러니까 내년 입시를 치는 친구들에게는 이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상당히 없어진 거죠. 물론 이제 연대가 수시에서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학교가 남아있고 이화여대가 남아있을 정도지, 그 외에 상당히 많은 대학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한양대에서 하는 특기자 전형, 그리고 경희대에서 했었던 특기자 전형, 이런 전형들이 사실상 다 없어진다고 이미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입시할 때 특례라는 친구들은 특례 전형과 사실상 학생부 종합이라는 그런 전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고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을 할 때는 수능 조건부라는 그런 전형 제한은 있지 않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화면을 보면 어쨌든 외국인 전형, 특례,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 그 다음에 특기자는 사실상 우리가 거의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입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런 전형들을 잠깐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 그 다음에 특례에서 우리가 12년, 3년, 그 다음에 뭐 서류를,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기간적으로 보면 12년, 3년, 내용적으로 보면 서류를 할 거냐, 집필 할 거냐, 이런 전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입시가 우리가 치르게 된 거죠. 올해도 이렇게 입시가 치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일어났던 현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올해 이제 경쟁률을 잠깐 보면 그래도 그 예년과 비슷한 거죠. 경쟁률을 봤을 때는 뭐 4.89대 1이라든지 아니면 5.86대 1, 뭐 무난한 그런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과대학은 7.25. 아무래도 이제 요새 취업 그 상황을 반영한 듯 문과보다는 확실히 이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7.25대 1, 9.44대 1, 9.50대 1이라고 하는 비교적 높은, 문과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그런 경쟁률을 올해 보인 거죠. 그리고 다시 문과 쪽으로 와서 보면 또 경쟁률이 약간 좀 낮아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 음악대학은 3대 1, 그 다음에 생활과학대학은 좀 더 높은, 약간 이과와 약간 이과적으로 방향이 튼 전형들은 전반적으로 경쟁률 높음을 알 수 있겠죠. 물론 3년 특례는 우리가 경쟁률이 6대1, 7대1 한다는 얘기는 뭐 경쟁률을 보여준 것처럼 6명이 지원하면 그 중에 1명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다른 과들도 보면 이과대학은 뭐 전통적으로 높으니까 12.5대 1 정도. 그래서 그 지난해와 그렇게 그 경쟁률을 봤을 때는 대단히 뭐 특이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경영학과가 한 7.63대 1, 8대 1, 뭐 철학과 6대 1.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학과가 12대 1인데 여기는 좀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높이 올라가 있는 학과고, 나머지 학과들은 비교적 무난하게, 문과 학과들은 좀 더 역시 경쟁률이 낮게 자리를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학과들은 뭐 경제학과가 좀 높이 나왔고, 그 다음 이과는 역시 문과보다는 좀 더 높은 형태의 학과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해와 그래도 크게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5대 1인데 어쨌든 뭐 디자인 11대 1, 그 다음에 과들을 보면 뭐 비교적 그냥 전해와 좀 비슷하다, 곧 연대처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6장의 카드, 뭐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이제 6개의 기회에서 제외는 되지만 6번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상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추천할 때는 6개 카드 중에 특례를 최대한 3개까지 쓰거나 특례 한 2개 쓰고 수시를 한 4개 쓰세요 보통. 아니면 3대 3 이 정도로 얘기하죠. 왜냐하면 워낙 특례가 우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또 높고, 특례를 4개 썼다가 하나도 안 되면 나중에 좀 수시 쓸 때 굉장히 마음의 부담도 크고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제 3대 3으로 쓰라고 하죠. 그래서 올해 수시를 보면 올해 수시의 그 경쟁률을 보면은 뭐 대단히 높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조금은 높아지면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가는 친구들이 좀 대학 가는 게 좀 줄어들어서 그 영향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과들은 수시 전형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정도의, 오히려 수시 전형이 사실 무지하게 특기자 전형이 아닌 전형은 일반적으로 사실은 뭐 15대 1, 20대 1까지 가는 거죠. 노수 전형만 해도 100대 1이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7, 8대 1. 우리가 입시를 할 때 가장 아이디어란 말은 뭐 맞지 않겠지만 입시를 할 때 6대 1, 뭐 이 정도, 6대 1 미만인 경우는 되게 좋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6개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6대 1, 6분의 1의 확률을 계속 더하면 어딘가 하나는 6번을 우리가 지원했을 때 붙을 수 있다는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경쟁률은 사실은 흔히 있는,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할 때 흔히 있는 경쟁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에 나온 그런 일반적인 그 경쟁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과들이 아무래도 좀 역시 그 경쟁률이 높아 보이는 신소재, 그 다음에
경쟁률이라고 하는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례를 쓰고 또 혹은 이제 특례가 되지 않아서 해외고 졸업자로 쓰는 경우는 이제 연세대학 같은 활동 우수형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학과들의 경쟁률도 우리가 보고 여러분들이 실제 학교를 지원할 때도 경쟁률을 보면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경쟁률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IC학 5.4대 1, 그 다음에 공학과학부 8.4대 1. 아무래도 특기자 전형과 약간 관련이 있어 보이는 학과들은 경쟁률이 조금 더 낮긴 하네요. 아까는 뭐 10몇 대 1이었는데 5.4대 1, 그 다음에 7.67대 1, 뭐 이런 거 보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 언더우드 국제대학인 경우 지금 거의 뭐 4.09대 1이니까 대단히 경쟁률을 봤을 때 낮은 그런 경쟁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교적 낮은 거죠. 다른 학과에 비해서 확실히 낮은 경쟁률을 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15대 1, 이게 일반적인 이제 수시의 모습이죠. 20대 1, 뭐 이 정도. 그러니까 12명을 뽑는데 240명이 지원하는 이게 한국 입시의 냉정함을 보여주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경쟁력이 센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학과를 넣으면 사실은 사회학과 12명보다 240명이 지원하는 경우는 사실은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경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그러니까 대학과 학과를 정말 잘 고르는 것도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죠. 너무 경쟁률이 센다는 것은 그만큼 합격에 불리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도 실제로 그렇게 학과들이 경쟁률이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학과들은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수능 조건부가 없기 때문에 일부 학과들은 이제 수능 조건부가 생기니까 해외고 친구들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로 이제 없어지는, 이제 더 이상은 내년에 볼 수 없는 거죠. 이 특혜자 전형이라고 하는, 사실 인문계 자격이 전부 다 많았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5.8대, 물론 이제 17명 뽑는데 99명이 지원한 것은 되게 많긴 하지만, 다른 그 전형, 우리가 아까 학생부 종합에서 보는 전형에 비해서는 낮아요. 비교적. 그래서 특혜자 전형이 대단히 지원하기에 유리한 그런 전형인 거죠.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다른 전형이.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여러 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학교가 되면 중복 지원하면 이제 나중에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 되게 유리한 그런 전형이 되겠다. 그래서 영어교육과는 10명인데 67명 지원했으니까 6.7대 1 정도로 되는 그런 지원자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어쨌든 특례도 나름 작년과 비슷했고, 특기자도 작년보다 약간은 좀 더, 그러니까 특기자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소위 말하는 수학능력 조건부가 없어서 해외고 친구들이 지원한 학과들은 약간 좀 경쟁률이 높아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상황이 뭔가라는 거죠. 제가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오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걸 보면, 이거 뭘 해야 되는지 금방 눈에 띄죠. 특례, 이제 기타 활동 목록표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학교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뭐, 활동 증빙서,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기타 활동 목록표라는 것은, 그동안 지원자가, 보통 지원자가 일반적으로 아카데미컬리 한 거죠. 학문적으로 우수한 거를 리스트업 해볼래요? 이런 얘기죠. 그런 목록표. 그 지원자 당신께서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데 자랑할 만한 것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자기가 속한 학교에서 GPA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 성균관대학교의 특례를 보면 이거는 이제 필수 서류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스쿨 프로파일이라는 것도 대학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고, 물론 스쿨 프로파일이 없는 사람은 직접 만들어서 내야 됩니다. 자, 이런 서류를 내는 거죠. 이제 대학 입시가 딱 되면, 자, 활동 증빙 서류 10개 항목 이내. 그러니까 여기다가 쭉 적는 거죠. 활동 증빙 서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에
활동으로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우수합니다. 이과적으로 우수하든 문과적으로 우수하든 우수하다고 하는 입증 서류를 여기다가 다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류를 우리가 10개 항목 이내에서 제출한 합의 20페이지, 어떤 거는 뭐 몇 페이지 되는 그 성과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이런 거를 얼마나 누가 잘 채우냐가 합격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보면, 자, 기타 서류 목록표로서 이렇게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뭐 20개를 내는 게 아니라 연대는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 의대 간 친구, 의대 보낸 그런 친구를 보면 이거를 넘치고 납니다. 거의 뭐 어떤 경우는 한 80분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정말 상이 너무너무 많아서 여기다가 그냥 뭐 다 적은 거죠. 여기서 뭐 SAT, TOEFL, AP부터 시작해서 무슨 학교에서 받은 그 최고 뭐 상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외부에서 받은 우리가 얘기하는 에이미라고 하는 수학하는 친구들이 하는 그 시험에서 그 MC 같은 시험을 보고 에이미가 돼서 어떤 상들, 아니면 무슨 과학 올림피아드 나간 상들을 다 그냥 나열해서 여기다가 꽉 채우게 되는 거죠. 여기다 뭐 인턴십도 되든 뭐가 되든 하여간 그 학생에 대해서 우수함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를 다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미리 잘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그 학생의 합격을 좌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려대학 경우는 자, 최대 10개 항목 20성대랑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쭉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시를 하면서. 입시할 때 딱 그래서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라고 하면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걸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올해 이제 가장 난감한 건 사실 연세대학교 상황인데, 일단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서울대학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건 이제 특례에 관한 건데, 특례는 사실은 서류에 대한 제한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뭘 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제한이 없어요. 토플을 내든 뭘 내든. 근데 이 수시로 가면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수시로 가면 토플도 못 내게 하고, SAT는 내게 하는데, 뭐 AP는 학교에서 그 귀 학생이 학교에서 그 AP를 공부했으면 내는 학교도 있고 또 못 내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학교마다 되게 복잡해요. 어쨌든 서울대학교도 이렇게 기타 서류 목록표가 있어서 외국 소재 학생들이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식이 서울대학교도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이거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올해 특히 많은 학생들이 힘들게 한 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 연세대학교인데 올해 학생들이 지원할 때 이 연세대학교 경우는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 그래서 교내 수상 내역을 적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거를 적지 마시고 교내 걸 적으세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 10학년, 11학년. 자, 다시 얘기하면 고1 것뿐이 없었어요. 고3은 없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고3을 안 받으니까 학생들이 주로 고3 때 많이 하는데 활동을, 이게 좀 약간 좀 망연자실한 거죠. 이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고1, 2 때 한 거를 주로 적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적으세요. 이렇게 됐었고, 고3 때 이렇게 빠지고, 여기도 교내 동아리 활동은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못했을 것이다라고 학교에서 추측을 하고 이제 고3권 안 받겠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동아리 활동도 고2, 고3 때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는 해외에 계신 부모님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고1, 고2 때 많이 해놔야 된다는 거죠. 고3 때 이렇게 연대가 또 내년에 또 안 받아버리면 이 내년에 입시하기 전에 하는 것은 이게 또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리 많이 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한 것보다는 1, 2학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연대 때문에 고3 때 거를 하지
말해야 되느냐는 또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학교는 또 받으니까. 연세대학교는 특별하게 고1, 2, 고2 거만 한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떨까? 내년에도 이렇게 할까? 이건 몰라요. 내년에는 제 생각에 고3 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정도 이렇게 잘 해놔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수하다는 걸 입증하는 봉사활동을 해야지. 하나 예를 들면, 내가 봉사했는데, 어떤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들을 통역을 해줬다. 이거는 봉사활동 다르죠. 영어를 잘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영어도 풀어도. 이런 거,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아카데미컬한, 학생의 학문적으로 뛰어남을 나타내는 봉사를 하는 게 유리한 거지. 여러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해서 힘든 일을 막 했다라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좀 그 가치가 덜 평가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여러분들의 우수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서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자, 해외고 출신자인 경우 이거는 이제 특기자를 그죠. 그 10페이지 이내에서 근데 내년에 어차피 고려대학교가 특기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특기자 전형이 안 맞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계열적합형 계열별 뽑는 그쪽에 이렇게 서류 목록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대를 준비하는 사람은 역시 또 활동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합격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요소들 어떻게 보면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IB나 SAT나 A레벨 다 중요하죠. 물론 그 외에 다른 시험들 결과들 그리고 AP 역시 중요하죠. 그러니까 AP는 5개를 하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5개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특례는 이제 교내 활동을 다 인정하고 교내 수상을 다 인정하고 활동 목록표 매우 중요하고 자기소개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도와주다 보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한국말로 쓰기 어려우니까. 근데 자기소개서 되게 중요하고요. 다양한 스펙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데 수시에서 보통 일반적인 경향은 SAT나 IB도 맞죠. IB는 다 받아주죠. AP도. 그래서 올해 되게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연세대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진학을 도와줄 때 다 이것저것 다 토플도 못 내게 하고 이것저것 웹 활동도 못 내게 하고 다 못 내게 했는데 이 마지막 그 학생들 진학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를 지원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UA라고 하는 혹은 진학이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연세대학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것은 아까 그 활동 서류도 고등학교 1, 2학년 걸 넣으면서 그 이전에 어떤 칸이 있었냐면 표준화된 점수가 되는 것을 업로드하세요라는 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점수는 뭐냐면 SAT나 IB나 ACT나 AP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저희처럼 입시를 계속 끝까지 하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사실인데 그래서 결론 좀 말씀드리면 SAT나 AP나 IB 하는 친구도 하면 좋겠다. 왜? 혹시나 올해처럼 IB가 못 보거나 혹시나 정말 잘했던 친구도 올해도 많이 일어났죠. IB의 프리딕티브보다도 훨씬 점수가 안 나와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 만회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반드시 SAT는 1550 이상 혹은 IB가 43 점수가 좋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 그리고 AP도 충분히 자기가 IB 하는 친구들이 하이어 레벨에서 했던 과목 중에 좀 이과는 적어도 의대를 가려면 바이오나 케미 공대를 가려면 피직스나 그리고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잘 5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5개 정도 꼭 넘지 않더라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교내만 인정하기 때문에 교내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올해도 특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크게 신경 못 썼는데 학교에서 교내 활동을 의식적으로 많이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 목록표 아주 중요하고 자기소개서 물론 중요하고 다양한 스펙은
여기만큼 덜 중요하지만 이걸 쓰는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돼야 자기소개서를 풍부하게 좋은 내용을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참고적으로 토플 점수는 외국인 전형이나 특례에서는 중요한데 수시 전형에서는 더 이상 대부분의 학교가 토플을 받지 못하고 이대 특기자나 국민대 특기자에서만 사용 가능한 그런 점수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2020년도 합격 전략은 간단히 보면 우리가 이제 전형을 보면 어쨌든 외국인 전형이 제일 유리하고, 그래서 뭐 외국인이 전형이 부모님 두 분 다 외국인, 학생도 외국인이 제일 유리하고, 12년 특례는 올해 저희가 12년 특례로 학생을 지도해봤는데 굉장히 힘은 들었죠. 학생들이 좀 한국말도 못 쓰고 그래서. 그런데 다 붙었어요. 12년 특례는 역시 원하는 학교 다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이제 사실은 3년 특례가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시가 학종이 훨씬 더 쉬운 것 같고, 특기자는 이제 거의 없어지지만 어쨌든 입시를 보면 외국인 전형, 10년 특례, 학종, 그 다음에 3특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우수한, 그러니까 유리한 정도. 그러니까 전형이 훨씬 합격하기 유리하다 할 때 말씀드릴 때 이런 수준이 된다고 항상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우리 베트남의 학생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올해 이 학생이 이제 가톨릭 관동대, 연대, 성대, 의대 다 붙었습니다. 이 학생이.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는 IB 파이널 43점이라고 하는 프리딕트하고 만점인데 마지막 43점 나왔는데, SAT 1510점, 토플 119, 그 다음에 SAT2는 이제 바이오나 매스 이렇게 했고 800점 만점이 다 받았죠. 그 다음에 브로도 했죠. 베트남어도 원어민 수준이고, 기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결국은 이 학생의 소위 말하는 스펙을 보면 붙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대는 사실은 가장 그래도 합격하기 어려운 그런 전형인데, 학과인데 아주 잘 붙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학생을 잘 참고로 해서 잘 준비하면 누구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가급적이면 너무나 지금 이제 최근에 주재원으로 해외 가신 분들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가 좋은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유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명문 학교인데 점수가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러면 사실 학생이 불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일단 저는 학교의 어떤 소위 말하는 수준, 그러니까 높이보다는 학교가 되게 오래되고 명문 이거보다는 학생이 그래도 GPA 열심히 노력했을 때 GPA를 받기 아주 쉬운 그런 학교.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시를 해보니까 AP도 좋은 학교인데, AP가 내용은 너무 좋은데 입시에는 IB보다 AP가 훨씬, IB는 너무 좋은데 AP가 훨씬 유리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IB는 시험을 한 번뿐이 못 보지만 SAT는 여러 번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AP도 몇 년 걸쳐서,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 사이트를 보면 이 표준점수 입력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SAT나 AP는 다 업로드 시켰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딱 보면 AP를 수업하지 않은 학교는 과목은 제출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또 내게도 하고, 그리고 SAT나 IB 점수를 고득점을 받는 게 어쨌든 입시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는 5개 정도 적어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합격 목록표, 그러니까 활동 목록표에 잘 나타낼 수 있는 우수함을 입증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게 되게 유리하다. 그리고 본인의 지원자의 아주 우수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점을 나타내는 자기소개서는 합격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자기소개서가 이 학생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물론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 학교도 내년 있긴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것은 대개 입학사정관에게 아주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어떤 자기소개서냐, 학생
학생이 잘 드러내지는, 이 학생이 누군지 금방 상상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소서가 아주 좋은 자소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잘하면 누구나가 다 좋은 입시 결과를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그 입시를 저희가 겪고, 올해 입시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여기까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요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신 것처럼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물론 특기자 전형이 폐지되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이 폐지된 학교 말고도 정원이, 특기자 전형은 폐지되지만, 해외고 친구들을 뽑는 그런 전형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대부분 주요 대학들이 다 해외고 학생들은 선발하면서 되게 유리한 것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서류를 제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서울대 서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저는 이 전형에서 서류를 내년에 제출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대 제출 가능합니다. 서강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앙대도 제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학교들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해외고를 졸업한 친구들이 특례를 하고 수시를 쓰거나 아니면 특례 대상이 되지 않는 친구들도 해외고 전형으로 충분히 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들도 다 해외고 학생들에게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평소에 준비를 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교 소개 잠깐만 할게요. 제가 운영하는 학교인데, 이 학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 AP 커리큘럼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12학년도 받습니다. 이번에 이제 12학년 학생들도 저희가 1월 달에, 내년 2021년도 1월 중순에 피즈라는 섬나라의 국가죠. 거기서 영어권 국가인데 개교를 하고, 상위권 학생들, 상위 학년 학생들과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을 다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 학교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냈던 전형이죠. 학비도 저렴하고 기숙사 학교이며, 그리고 소위 말해 입학 전문가들이 저희가 운영하게 되고, 이제 좋은 거는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 중에 해외에서 갑자기 귀임하시게 돼서 한국에서 어디를 가야 되나, 사실 해외에서 한 3년 지나고 나면 한국 학교 다닌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례외에 수시를 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갔을 때 내신이 잘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아니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거의 다 드렸고요. 매년 입시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하는 입시에 우리가 그래도 어떠한 것들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만 하고 있으면 아주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들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부모님들께서도 제가 설명드린 말씀을 잘 기록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